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예, 1번 찍어주세요. 예, 광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뭐 지수가 조금 빠지면서 끝났죠, 그죠? 오늘은 어떤 얘기 드릴 거냐면 그 테마주 얘기는 좀 뒤에서 할 거고요. 그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좀 중요한 얘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좀 순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딱딱딱 정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게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종목들 있잖아요. 테마주들이 요즘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에 주식시장이 좀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심리적으로 되게 어수선한데 이제 왜 그런지 이제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현재 이제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면 개인들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잠깐만요. 개인들의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답답한 것 때문에 그래요. 네.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수익이 잘 안 나서. 이런저런 말을 길게 해봤자 소용없고요. 수익이 본인 계획대로 잘 안 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손실 나서 힘든 것도 있죠.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본인 계획대로 수익이 빨리빨리 안 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지금은 이제 심리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심리가 엉망인 이유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 쪽에서 그쪽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AI, 뭐 강세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일본 증시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안 가고 있고, 심지어 지금 비트코인 신고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 있죠. 금 가격도 지금 신고가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포모 증후군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포모 증후군, 이게 이제 작년에 개미들 2차전지 물렸을 때 이제 그때 나왔던 건데, 포모 증후군. 그러니까 나 혼자 고립되는 거 아니야? 네. 그거에 대한 두려움, 저기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그 아파트 영끌족들,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분들 지금도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테슬라 신봉하는 테슬람이라고 하죠. 테슬라 플러스 이슬람 그 합성어인데 뭐 그런 거죠. 2차전지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부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그러나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뭘 해놨는지를 한번 쭉 보여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힘드신 분들 있으면 힘을 내세요. 이게 힘든 것도 순간이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힘든 것도 순간이고 좋은 것도 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나서 너무너무 좋을 그 순간도 그것도 짧아요. 잠깐 그냥 순간 지나가는 거고, 고통도 순간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잘 넘어가느냐, 이제 그거 있죠. 네. 자, 일단은 이제 보시면 심리가 엉망인데 얼마나 엉망이냐, 왜 엉망이냐. 자, 하나하나씩 쭉 보죠. 여기 보면은 해외 증시부터 먼저 봐야죠.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이러고 있죠. 이게 일봉 차트인데, 예, 어서 오세요. 네. 21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급등했던 거 이후로 그냥 계속 요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랑 일본은 신고가 나고 있고요. 중국은 신저가 나고 있거든요. 우린 그 중간인 거예요, 지금. 중간인데, 지금 보시면 다른 나라들이 잘 가죠, 그죠? 오늘 이 얘기를 좀 천천히 해볼게요.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지금 벌써부터 이 심리가 망가진 인간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자, 눈앞에 이익만 쫓는 사람은 제가 하는 얘기를, 오늘 하는 얘기를 아마 못 알아들을 거예요. 네네. 자, 일단은 잠깐만요.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이런데, 자, 해외 증시. 우리 회원들도, 저희 방 회원들도 요거 한번 총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러는데, 그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우 지수는 막 그냥
잘 가죠. 신고가, 그죠? 열심히 가고 있어요. 신고가 나고 있고, 나스닥은 신고가 임박. 신고가 냈구나. 나스닥도 이제, 그죠? 네, 신고가 냈고, 사상 최고가 냈고, S&P 500 지수도 열심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일본 증시도 막 날아다니고 있고, 프랑스, 독일 잘 가요. 최근에 못 가는 거는 이머징 마켓은 못 가요. 그쵸? 네네. 그죠? 네. 우리나라는 이머징 증시라서 못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아무튼 개미들이 그런 걸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섭섭하죠. 섭섭한데 맨날 보니까 엔비디아가 막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나 엔비디아도 없고 반도체도 없는데 미국의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미친 듯이 간 게 아니고 작년에 상반기 때 올라왔어요. 상반기 때 올라온 거는 머리 나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상반기 때 상승 나온 거는요, 잘 보세요. 상반기 상승은 뭐냐면 21년도에 고점 찍고 떨어졌던 거를 만회한 거예요. 만회를 하고 낙폭에 따른 반등 나오고 횡보 조정하다가 올해 1월달부터 또 간 거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올라가기 직전부터 뭐 반도체가 좋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고, 어쨌든 뭐 그랬는데, 최근에도 지금 1월달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저는 생각이 바뀐 게 없어요. 개미들 물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생각이 바뀐 게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종목이 뭐 1, 2주 그러다 끝나겠습니까? 그죠? 몇 달 그렇게 시간을 끌겠죠. 옛날에 테슬라 개미들 물렸던 것처럼. 근데 어쨌든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반도체주가 열심히 간대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라. 보니까 엔비디아 뭐 엄청나게 가요. 뉴스에서 맨날 그러죠. 미국, 유럽, 일본, 그 다음에 심지어 대만 증시도 크게 올라가고 있고, 대만은 반도체 중심이니까 여기도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뭘 느낀다? 소외감을 느끼는데, 얘네만 이렇게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제가 비트코인 차트는 안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도 신고가예요. 근데 신고가를 아주 강력하게 뚫어서 막 가자 이게 아니라, 신고가가 나긴 났는데 그냥 그 언저리에서 지금 우리 이렇게 그런 표현 쓰잖아요. 깔짝깔짝 거린다는 표현을 쓰죠. 깔짝깔짝 고르고 있는 거예요. 네,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주식만 안 가, 우리나라 거만 안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웃긴 건 뭐냐면 금이 있죠. 금. 내가 낮에는 회원들한테 금 얘기까지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금. 금덩어리 좋아하세요? 네, 저는 별로. 난 금이 예쁘다라고 난 생각이 안 들어요. 네. 비싸긴 하지만, 그죠? 이게 뭐냐면 국제 금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종가 기준으로 지금 신고가예요. 자, 이 정도에 있죠. 이게 1온스당 그 가격인데 2126, 그죠? 자, 보시면 어때요? 사상 최고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 갱신 중입니다. 엄청나게 막 뚫고서 막 올라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신고가를 갱신해서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나만 소외당한 것 같잖아. 나만 거지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게 뭐예요? 포모주문인데, 실제로 아까 그런 기사가 나와요.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볼 거란 얘기고, 많이 또 보고 뭔가를 하겠죠.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 서울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 비트코인 그 다음에 금, 이제라도 나만 빼고 대박, 포모주문 번진다. 국내 비트코인 1억 원 터치하나. 신기하죠. 딱 어떻게 1억 원 근처에서 이렇게 깔짝깔짝 거릴까요? 업비트 1일 거래량 뭐 19조 원 육박, 코스피는 뭐 12조 원 넘었고, 거래대금이요. 금값도 오르고 있고, 일본도 오르고 있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차트 보세요. 엄청나게 가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죠? 네, 시각적으로. 이러고 막 금덩어리도 좀 보여주고 막 또 올랐다. 금가격 최고치 갱신. 이제 이런 얘기 듣고서 내 주식 계좌 열어보니까 나는 뭐하는 인간이지? 자괴감이 드는 거겠죠.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기사가 안 나오면 일반 개인들은 모릅니다. 왜? 여러분들 사시는데 바쁘잖아요. 일도 하셔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또 술도 마셔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여행도 가셔야 되고. 그렇게 바쁜 개인들은 이거를 일일이 다 찾아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찾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있을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소식을 들으면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포모즈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공포심인데 여기 용어 나오네요, 그죠? 네. 본인만 뒤처지거나 소외된 것 같은 두려움을 일컫는데 금융시장에서는 흔히 자신만 투자 수익을 못 내거나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지칭한다. 이러면서 개미들이 안 그래도 이제 요즘에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져서 심리가 안 좋은데 그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융단 폭격을 하는 거예요. 융단 폭격. 심리 망가진 사람들한테.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건 이제 뉴스에서는 자꾸 이렇게 뉴스에서는 뭐 엔비디아 좋다, 또 간다, 더 간다, 저거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뉴스에서 안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주목을 좀 해주세요. 자, 1번 한번 찍어주시고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 오후에는 밤에는 이제 금까지 내가 갖고 와서 해볼게요. 설명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내일 또 해드릴게. 살아남으셔야 돼요. 여기는 막 직접 보고 누가 때리거나 칼 들고 찌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바보 등신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돈 받고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유튜브로 이게 영상이 나가고 있지만 저는 유튜브 광고 안 답니다. 유튜브에서 광고가 혹시 나간다 그러면 제가 단 게 아니에요. 유튜브 채널 2개인데 2개 다 광고가 없습니다. 하나는 아예 광고 시청도 안 했습니다. 아예 둘 다 안 해요. 아무튼 광고 안 다니까 저 여러분들한테 뭐 아무런 저기도 없어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거 했다고 자 나 고생했으니까 내일 아침 회원가입하세요. 그런 치사한 얘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고 잘 참고해서 네, 이겨내십시오. 아셨죠? 네. 여기 라이브 회원이나 문자반 회원들은 저를 믿기로 각오하고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끝까지 믿어주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럼 볼게요. 아까 엔비디아부터 볼게요. 엔비디아를 보기 전에 자 지수를 다시 보죠. 다우 지수가 신고가가 이렇게 났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신고가가 이렇게 났습니다. 어쨌든 신고가를 났죠. 이렇게 S&P 500 지수까지 끌어올린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주체가 누구죠? 많이 들어보셨죠? 매그니피센트 7, M7이라고 불린 종목들이잖아요. 그 종목들을 보여드릴게요. 네, 잘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뭐 엔비디아, AI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니까 이제 다 홀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수익을 잘 못 낸다니까요. 왜? 더 갈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팔겠어요? 계속 가져가겠지. 자, 이걸 보시죠. 엔비디아 이게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계속 갈 것 같죠? 안 내려올 것 같고, 그죠?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런데 M7 종목 중에 1등이 누구예요? 시가총액 1위는 애플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생각 가만히 보세요. 이거 조정이 시작된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조정이 끝나고 이제 올라갈 걸로 보이십니까? 이게 자꾸 나가 떨어지는데?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워렌 버핏이 애플 많이 팔았어요. 워렌 버핏이 경고했잖아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그분이 뭐라고 경고했어요? 카지노 같다고. 제가 이 얘기 계속 하죠, 그죠? 네. 이게 조정받고 있는 조정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초등학생이 봐도 아저씨 이거 조정 시작된 거 아니에요? 대본 알겠다, 그죠? 애플이 들어 누웠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쳐다보면 이제 이게 안 보이는 거라. 엔비디아만 쳐다보면 그 다음에 누구예요? 구글 보실래요? 고점 대비 지금 주르륵 떨어지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떨어질 때 거래가 늘면서 떨어져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전저점 지지선을 다 깨면서 떨어져요. 이게 좋은 겁니까? 근데 왜 자꾸 엔비디아만 보죠? 응? 엔비디아에 이제 홀려서 그래, 홀려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는요, 오도 가도 안 해요. 무서워 죽겠어. 물론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응? 그러나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사봤자 수익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신고가가 나고서 잠깐만 주봉으로 봐야 되겠다. 잠깐만요. 이거 많이 올랐어요. 이게 주봉 차트예요. 이게 21년 고점이고 작년에 이만큼 올라왔고 쉬다가 지금 또 올라온 거예요. 네.
추가 상승 여력은 항상 남아 있겠지만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아마존 보실래요? 아마존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아마존 자박자박 좀 올라왔죠. 근데 아마존은 아까 얘기했던 종목 중에 유일하게 신고가가 안 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전고점 근처 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파르게 3개월 동안 가파르게 올라. 3개월이 뭐예요? 5개월이지 지금. 언제든지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가 않은 자리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근데 최근에 뭐 크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없다니까. 엔비디아만 간다니까 지금.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어제 얘기했잖아. 델 아니면 ARM 뭐 가끔씩 돌려가면서 올려가고 그러고 있는 거죠. 테슬라 보실래요? 우리나라에서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게 뭐예요? 미국 주식 중에 테슬라. 어제 7% 급락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조정이 끝나고 바닥인 걸로 보이세요? 난 아무리 봐도 아닌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하고 있냐면 이거 초등학생한테 제가 한 몇 분만 가르쳐줘도 초등학생도 이 선 글 수 있거든요. 뭔데? 조정이잖아요. 여기서 못 벗어났어요 지금. 그 방향이 무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이에요. 여기서 못 벗어났다니까. 더 크게 보실래요? 더 크게 보면 이 방향이에요 지금. 이 방향인데 작년에 이제 금리를 미친듯이 올리니까 놀래가지고 확 떨어졌던 거지. 이제. 조정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셨으면 7번 마지막으로 번호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죠? 보면은 이건 아니잖아요. 조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좀 더 기다려봐야지 알잖아요 이거는.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이 왜 미국 다우지수 난리를 지길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믿어요. 그래서 그래.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제 뭐 믿는 거에 대해서 딴 사람이 이제 싫은 소리 하면은 그 사람하고 왼수 되잖아요. 왼수.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 포모증후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포모증후군 언론에서 포모증후군 얘기가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공급을 좀 부족하게 하고 뭐 이런저런 정책이 부동산 정책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마지막에 부동산 아파트 특히 영끌족들이 사가지고 얼마나 피를 봤어요. 예? 특히 30, 40대 20대도 그렇고 영끌족들 그죠?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도 21년도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사람들 다 물렸잖아요. 왜? 포모증후군. 다 포모증후군이었어요 그때. 작년에 2차전지 막 폭등할 때 기억하시죠? 그때 개미들 왜 몰렸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포모증후군. 작년에 7월달에 2차전지가 마지막으로 급등할 때 다른 종목들은 수익이 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돈 못 벌었나? 나만 거지 됐나? 나 혼자 또 소외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야. 근데 테슬라가 옛날에 이제 여기 20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주봉 차트입니다. 아이고 여기에서 난리도 아니야. 특히 여기 21년 11월 12월 여기서 막 테슬라 산 사람들 막 깨춤을 췄어요. 막 신고가 또 났다 그러면서. 네. 지금 누가 깨춤 추는 줄 아세요? 엔비디아가 딱 이거 아니에요. 이제 저 정도면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신고가 또 나니까 우리의 엔비디아를 찬양하라 이러면서 막. 그 사람들 북한 가면 잘 살 것 같아. 북한에 가면 김일성 그래서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김일성 생일 챙기잖아요. 환장하고서 진짜. 죽은 사람 제삿날 챙기는 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죽은 사람 생일을 왜 챙겨요? 왜 챙기냐고. 김일성, 김정일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생일 챙겨. 환장하겠어요 진짜. 자기들이 이제 신 대접받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금 사람들이 뭐부 들고 하는 줄 아세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잘 보시라는 얘기. 웃기잖아요. 엔비디아만 보낸다니까 나머지 안 가요. M7들도 지금 약발 거의 다 해가지고 괴로워하거든요. 네.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제가 어젠가 얘기해드렸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밀어준 게 이쪽인데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트럼프 오면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예요 이거. 그래 이쪽은 주도주에서 이제 빠지는 거죠. 자.
자, 근데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개미들 속을 뒤집어 놓고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는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없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좋은데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막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네? 병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막 AI 반도체 엔비디아가 없어서 어떡하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포모 증후군이 걱정됩니다. 개미도 걱정된다고 자기들이 그래놓고서 그런 게.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 아까 금 있죠, 금 보여드렸죠. 네, 금이 되게 웃긴 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안 맞는 건 뭐냐면, 이 얘기는 그냥 말로만 할게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나스닥은 떨어져야 된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이 얘기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죠? 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나스닥 지수는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나스닥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잠깐 보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나스닥 지수 전 세계 증시 폭락했거든요. 여기가 이제 증시예요. 여기서 이렇게 금리가 떨어질 때 증시가 올랐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올린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리고 지금 더 웃긴 건 뭐냐면, 아까 금 있죠, 금. 네. 금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금값이 이상하게 갑자기 뛰잖아요. 그러면 금은 둘 중 하나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금값이 여기 보시면, 자, 20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 네, 코로나 때 돈 무지하게 많이 풀었죠. 그리고 이제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 수요가 좀 몰렸단 말이에요. 금이 이렇게 급등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금이 급등할 때는 뭘 보면 되냐면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를 보면은 어떤 줄 아세요? 거꾸로 떨어져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면 달러는 떨어지고, 금 가격이 떨어지면 달러는 올라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반되는 거예요.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시소가 반대편이 올라가면 또 그 반대편은 떨어지잖아요. 또 반대편이 올라가면 또 상대방은 내려가거나, 그죠? 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는 떨어지거든요. 역방향이라고 서로. 근데 최근에 금값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웃긴 건 뭐냐면 달러가 그대로예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비관론자 아저씨들, 특히 비관론자 아저씨들, 이거 나 이해 좀 시켜줘봐. 나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를 좀 이해를 시켜달라니까. 이해가 안 가난 이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니까. 그러니까 다 가요. 다 가는데 뭐만 안 가요? 우리나라 집값 안 올라오죠 아직. 집값하고 금리를 인하해야지 집값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좀 기다리면 되는 거고, 우리 금리 인하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안 가요. 중국은 지금 많이 힘드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안 간다니까. 아시아 중에서 대만하고 일본도 가는데 왜 우리만 안 가냐 이거요. 저기 인도도 막 가고 호주도 가는데, 네? 왜 안 갈까? 이상하죠,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뚜껑 열릴 만도 하죠. 왜 우리만 안 가냐?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비판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못하신 게 없다고. 근데 냉철하게 봐야 돼요. 눈앞에 이익만 쫓는 사람들은 엔비디아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 조금 올라가고 그거 보고 환장을 해요. 왜? 당장 5% 10%? 내가 저기서 샀더라면 지금 뭐 얼마큼 수익일 텐데, 그러면서 내가 어제 샀었으면 얼마 수익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죄송한데 그 사람들은 잔챙이들이에요. 왜? 눈앞에 이익만 쫓거든요. 근데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조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수익, 마치 멀리 있는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자잘한 수익 말고 큰 수익을 멀리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연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잔챙이들은 제 방송 오늘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테마주에게 지금 이 시간을 보니까 테마주에게 많이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만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얘기 안 해주죠? 요즘에 댓글이 욕 달아요. 네. 종목이 이게 이래서 이런 테마주인데 요렇게 요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막 쌍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야 돼 말아야 돼 빨리 얘기하라고 이 개땡땡아 그래요. 개땡땡이 뭐예요? 개자녀. 욕을 해요.
무서운 세상이요.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이익만 쫓는 사람. 그러니까 참 무례하죠, 그죠? 네. 옛날엔 그렇게까지 요구 안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더 무례해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여기 잘 보세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잘 보시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여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먼저 봅시다. 코스피 지수가 보시면 11월 12월 달에 미국도 같이 가고 우리도 잘 갔잖아요. 잘 가다가 미국이랑 일본이랑 다 치고 나갔는데 우리나라만 훅 떨어졌죠. 이거 왜 그랬냐면 중국 증시 폭락할 때 영향받아서 그래요. 근데 요거 폭락하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업 밸류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업 밸류업. 이때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1월 중순 이후부터 저점 찍은 날짜가 1월 18일이죠. 저점 찍은 게 그 다음날 1월 19일이고 그리고 1월 19일부터 환율을 보면은 환율 왜 환율이 급등하면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폭락할 때 환율이 올랐죠. 근데 딱 1월 19일 정도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제가 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사놨습니다. 아까 이제 포모주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언론에서는 자꾸 이제 우리나라는 안 가고 다른 데 잘 간다라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해줘서 개미들 뚜껑 열려서 갖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지금 해외로 가고 뭐 그냥 다 그러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다 팔아가고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주식 사고 앉아있고 네. 반도체 주식을 사고 싶으시면 사셔도 돼요. 근데 제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판단하세요. 사고 안 사고는 본인 자유니까. 네. 근데 보면은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 지수 최근에 움직였거든요. 근데 환율은 그대로 있어요. 2달째? 달수는 3개월째. 근데 잘 보세요. 1월 19일날 저점을 찍었다 그랬죠. 지수가 1월 19일부터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여드리죠. 보시면 기가 막혀요. 낮에 했던 얘기 그대로 해드릴게요. 자꾸 왜 낮에 했던 얘기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해드리는 고급 강의란 얘기예요. 이게 싸구려 취급하지 마세요. 돈 안 받고 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돈 받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얘기 안 해드릴 수도 있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저녁 방송에서 제가 돈 안 받고 지금 그냥 무상으로 하잖아요. 지금. 네. 고마워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발 좀 속지 말라고요. 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1월 19일 있죠. 1월 19일부터 여기가 가운데 여기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무려 하루 만에 7천억을 순매수를 하죠. 여기가 오늘이에요. 자, 보기 쉽게 네모 박스 쳐드리죠. 예 맞아요. 네. 환율 주차시켜놓고 매집하는 거. 네. 판날이 거의 없습니다. 순매도한 날은 딱 3일인데 해봤자 130억, 90억, 600억 대충 봐도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그쵸? 그리고 환율이 보세요. 지수가 그러고 나서 올라왔잖아요. 지수가 올라왔으면 환율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 이 정도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맞잖아요. 지수가 환율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지수가 폭락했다는 얘기거든요. 지수가 회복이 됐잖아요. 최근에. 환율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왜 안 내려올까? 외국인 입장에서 주식을 살 때 원화 강세일 때보다 원화 약세, 즉 여기에서 주식을 사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왜냐면 1달러에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1300원이잖아요 1달러에 1300원일 때 외국인이 주식하는 사는 게 좋겠습니까? 1달러에 1340원일 때 사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1달러에 더 쳐줄 때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감이 안 잡히실까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외국인이 기간별로 얼마나 많이 샀는지. 자, 여기 준비해놨거든요. 1월 19일, 올해 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개미들이 무려 11조 원을 팔았습니다. 11조 원. 감이 안 오시죠? 통장에 한 3조나, 그죠? 한 5조 원씩 있으시면은, 11조가 큰 돈이구나. 이게 느낌이 올 텐데, 그죠? 네. 안타깝게 저도 없어요. 통장에 한 3조 정도 있으면 저도 이제 감이 올 텐데, 저희는 많이 봤으니까 감이 오지만 그 돈이 없어도, 네.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실 11조?
뭐지? 근데 이걸 아무튼 누가 다 샀어요? 외국인이 다 담았어요. 응? 같은 기간 외국인이 싹 쓸어갔다. 싹 쓸어갔어.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모르시겠죠? 보세요. 작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1년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 작년 1년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한 게 총 11조 원입니다. 아까 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이 사놓은 게 총 11조입니다. 죄송한데 7번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이해 가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번호 마지막으로 찍자 그랬는데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네. 이해 가시죠?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살 거거든요. 앞으로 더 살 거라고. 네. 더 살 거야 앞으로. 왜? 싸니까. 응? 돈은 이동을 하거든요. 돈은 이동을 한다고. 그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작년에 개미들이 1년 동안 내내 갖다 파는 게 13조 원이에요. 1년 동안이요. 그죠? 13조 원 팔았거든요. 근데 올해 다시 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팔아먹은 게 1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년 내내 팔아먹었던 걸 세상에 두 달 동안, 두 달이 뭐예요? 한 달 보름이에요. 한 달 보름 동안 이만큼 팔아먹은 거예요. 헤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1월 19일부터 했는데 1월 1일부터 해드릴까요? 1월 1일부터 하면 더 많아요. 아니다. 1월 1일부터 하면은 5조 원. 순매도는 5조 원대예요. 그러니까 1월 19일부터 증시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본격적으로 팔아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은 더 샀죠. 그때 기관이 파는 것도 샀으니까. 자,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는 언론, 뉴스, 유튜브 수많은 컨텐츠에서는 어차피 언론에서 이제 해주는 얘기도 하니까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미국의 엔비디아 잘 간다, AI 때문에 잘 가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했냐? 위장은 좋은데 국장은 엉망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미국으로 떠나자 그러거든요. 근데 웃긴 게 딱 그 상태에서 환율도 움직이지도 않고 달러 인덱스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금값이 날아다니고 비트코인 날아다니고 미국 주식 날아다니고 막 일본도 날아다니고 반도체 막 날아다니고 그냥 뉴스만 접하면은 막 나 빼고는 내 거 빼고 다 가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엔비디아 혼자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이 올라가면요 이거 하셔야 돼요. 원자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름, 그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 그 다음에 광물, 농산물, 귀금속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다른 원자재는 안 움직여요. 잘 들어두세요. 다른 원자재 안 움직인다니까. 금만 가, 금만. 금만. 그러니까 뭐냐면 다 쓰잘데기 없는 것만 가는 거예요. 금은요, 금이 되게 비싸서 그렇지만 금은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다니까. 물론 이제 뭐 특수금속이니까 어디 들어갈 때는 있지만 거의 쓸데가 없어요. 일상생활에 잘 쓰진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게 기금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 뭐 어디다 쓸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만 지금 막 올려가지고 신고가 살짝 갱신하면 난리를 지거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놓고 환율까지 딱 우리 여기 회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환율 주차시켜놓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개미들 입장에서 제가 대신 얘기해 볼게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개미들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믿고 여기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미국 안 가고 우리나라에 투자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엔비디아 날아다니는데 삼성전자 너는 뭐 하는 인간이야. 이제 욕 나오죠. 예? 윤석열 대통령 욕도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전 대통령까지 욕하고 해서 그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지금 최악이거든요. 그런데 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환율 좋죠? 대량 매집했죠? 주식 싸죠? 안 갔거든. 전 세계에서 제일 안 간 게 우리나라예요. 거기다가 정부에서 뭐 해준다고 그래요? 기업 밸류업 해준다고 하죠. 응? 금융소득세 그거 없앤다고 하고 그거 없애야 되고 네. 네? 대주주 요건 완화했고
외국인도 끌어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국내 투자들도 이제 투자를 이제 유도하는 거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개미들이 물량을 갖다 내놓네. 원래 이제 개미들 세력들이 개미들 물량을 뺏으려면 작업을 해야 돼요. 막 흔들고 해야 된다니까. 나무에 달려있는 그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를 딸 때 막 나무를 흔들잖아요, 그죠? 네. 도토리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밤도 털 때 막 작대기로 때리고 막 그렇게 해야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주식도 흔들어 놔야 되는데 흔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그냥 포모증후군 때문에 다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싸죠. 좋은 기업 많죠. 싸죠.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죠. 개미들 알아서 물량 갖다 바치죠. 좋은 거라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힘들 때는요, 내 입장 말고 외국인, 즉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면 돼요. 답 나왔죠? 외국인 매집 많이 했고요. 외국인이 매집을 많이 해놓으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우상향 매집이라고 해서 외국인은 자기들이 사놓고 자기들이 올립니다. 네, 자기들이 계속 올려요. 그럼 처음에 뭐부터 사겠어요? 싼 거.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 말고 저평가되어 있는 거 중에서 대형주를 먼저 사겠죠. 그 다음에 중형주, 소형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돼요. 미국도 그렇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그 대형주들은 아까 애플 같은 거 지금 꼬꾸라지고 있고 테슬라도 힘 못 쓰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혼자 저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저기 미국의 그 러셀 2000 지수, 이게 중소형주 대표하는 지수인데 이게 고관련 ETF거든요. 요거는 주봉 차트인데 여기는 조정이 끝나고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집되어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뭘까요? 네, 미국의 중소형주입니다. 미국의 중소형주가 가는데 우리나라가 안 갈까요? 저랑 내기하실래요? 그러니까 다 엔비디아하고 미국의 반도체 AI 미쳐가지고 다 거기만 쳐다보고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이런 얘기들이 참 죄송하지만 공감들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이 이제 그런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시기 질투가 많다고. 남들하고 이제 비교돼서 낮아지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그렇게라도 높여보려고. 부질없는 짓이지만, 그죠? 네. 남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미국에 올라가는 거, 금 올라가는 거,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포모주군 얘기 나올 때는 뭐라고요? 예, 끝물입니다. 근데 이거 끝물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동산 2-3년 전에 그 끝물 막차 탈 때 그때 보세요. 조금 있으면은 금리 미친듯이 올릴 거였는데 그때 언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미 연준에서 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금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건데 1년에 0.25%씩 즉 베이비 스텝 딱 2번 할 거예요. 22년도에 그렇게 할 거라 했어요. 22년도에 0.25% 금리 인상 딱 2번 할 거라고. 연준 의장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0.25% 딱 한 번 하더니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러더니 0.5% 한번 때리고 그 다음부터 0.75 연속으로 3-4번 때리고 난리지겼잖아요. 네? 그 부동산 막차 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영끌. 그게 포모증후군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잡아먹는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거예요. 반도체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수익 나면 잘 챙기면서 하시라고. 지금도 반도체 쪽에서 수익 나신 분들 있으면 잘 챙기면서 가세요. 나중에 다 뺏기지 말고. 왜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아시잖아요. 아파트 생각해 보시면 된다니까.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예를 들어 서울 말고 지방으로 얘기할게요. 3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낮에도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3억짜리가 샀더니 막 그때 그 꼭지에서는 3억짜리 아파트가 막 4억 5억 되는 거 금방이에요. 서울에 그 당시에 15억짜리 아파트 샀는데 금방 20억 됐어요. 잠깐 새에. 그 사람은 앉아서 5억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자 된 것처럼 막 차 바꾸고 막 난리지겼잖아요. 그런 사람도 주변에 있었죠. 막 그래. 근데 그걸 팔아요? 안 팔았거든. 왜 더 갈까봐. 어떻게 팔겠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끌려 내려오고 차 활보금 갚는다고 이제 미치는 거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 포모증후군 얘기 나올 때. 여기서 저 사람들을 안 따라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남들 막 다 글로 가고 있는데 다 그때 집 사고 뭐 나 어디에 뭐 샀는데 자기야 나 이거 산지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5천 올랐어 1억 올랐어 2억 올랐어 자기는 얼마 올랐어 나 3억 어머 부럽다 얘.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응?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다 그러고 있잖아. 미 연준의 말을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시간상 물러가겠습니다. 연준이 작년 말에는 금리를 엄청나게 빨리 인하할 것처럼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올려놓고 요즘에 뭐라고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금리를 안 내릴 것처럼 얘기하죠. 그것도 불확실하게. 금리를 굳이 내릴 필요가 있을까요? 내리더라도 연말쯤에 조금? 아니면 패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말장난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면서 우리나라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다 털어가고 다 사고 있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속이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거래량하고 그걸 보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서 개미들하고 포모증후군에 빠진 개미들하고 들어가서 옛날에 영끌족들 망한 것처럼 그 길을 가실 건지 아니면 냉정하게 생각을 잘 해보시고 판단을 하실지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했던 얘기인데 눈앞에 작은 이익을 쫓는 사람은 무례하고 버릇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 벌 자격이 없어요. 사람 함부로 대하고. 근데 이 중에 지금 안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네,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돈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셔도 광고로 전 달지 않습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하는 거니까 네. 잘 조금이라도 네,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여기 제목에다가 초전도체 여기 뭐 덕성 파워로직스, 모비스, 뭐 그다음에 이건 초전도체는 아니지만 케어랩스, 나노엔텍, 대성창투, 에이티넘 이거 얘기해드리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이거 하다 시간이 다 가서 저건 내일 얘기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외국인 매집이었고 개미들의 동향이었는데 이건 얘기를 잘 시간 아무튼 안에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힘드실 겁니다. 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대로 돈이 안 벌려서 그쵸? 네. 근데 계획대로 빨리빨리 돈이 안 벌리잖아요. 근데 그걸 참고 이겨내면 나중에 한꺼번에 들어와요. 한꺼번에 들어온다니까. 믿으세요. 네. 수없이 의도 터지고 배운 건데 네. 계획대로 안 된다고 자꾸 자리 뜨시고 남 원망하고 욕하고 삐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으면 그 돈은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내일 또 하죠. 네. 제 뒤에 저기 김 실장님이 오늘 그거 하신답니다. 그 뭐야? 잠깐만요. 아까 봤는데 의대 증원 확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하는 이유. 네, 그거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들으세요. 저도 이거 좀 하려고 오늘 준비해놨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네, 저는 내일 해드릴게요.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서 들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오늘은 저기 마무리 이렇게 하죠. 서로 힘내시라고 우리 오랜만에 박수 한번 치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서로 힘내시라고. 그리고 3월 중순 좀 넘어가면은 개별주들 올라오기 시작해요. 상장 폐지 시즌이 이제 얼추 마무리가 돼가는 3월 15일 이후부터는 개별주 테마주들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 얘기 내일 또 해드릴게요. 3월 5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내일 또 해드릴게요. 네. 자,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